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 8주 만에 상승 전환을 했다고 그래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에 서울에서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공동주택가격이 0.1% 상승했다. 지금 강남구는 그 핵심 아파트들,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신축급의 아파트와 압구정동의 재건축 아파트, 자 그런 아파트들이 종종 신고가를 좀 찍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재건축 완화라는 그 공약을 했기 때문에 송파구의 잠실 주공 5단지, 그리고 양천 목동의 신시가지, 상계동의 재건축 단지, 이런 지역에서 호가가 올라가고 매물이 들어가고 있다. 자, 이 정도는 벌어지는 상황이 맞아요. 어떤 그 대선 후의 기대감으로 다시 그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건 맞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사이클상 어느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이거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강남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양천구 신월동 서울 가든 전용 86. 자, 여기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6억 9천 정도. 자, 현재 효과는 7억 3천까지 올라가고 있고, 영등포 여의도동 서울 아파트 전용 139제곱미터. 여기도 42억 5천. 3억 정도가 올라간 가격에 거래가 됐다. 자, 그러니까 서울시장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손님이 없었잖아요. 거래도 안 됐고, 월 단위 거래가 1000건을 조금 넘었던 거로 아는데, 이렇게 시장이 반전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거래가 많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대감. 자, 이게 사실 우리가 이 기대감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너무 많은 기대감으로 너무 빠르게 너무 높게 가격들이 올라간 게 사실이에요. 지난 그 9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 GTX 것만 해도 여러분, 그 GTX 지금 A 노선이나 지금 어느 정도 반도 안 됐죠. 사실 그 중국률이. 자, 그런데 B, C 노선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언제 시작할지도 모른다. 근데 그 기대감으로 너무 너무 빠르게 올랐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 완화라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특히 종상향에 관한 문제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그거는 별 문제 없어요. 윤석열 정부 당선인이 추진하는 걸 봐서는 그건 분명히 이제 규제 완화가 되고 안전진단 완화는 쉽게 통과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안전진단 완화로 재건축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업성은 종상향, 용적률 상향에 달려 있는데 30년 된 노후 아파트와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을 전부 다 종상향 해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 그 종상향 해준다는 것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요즘 4종 주거지역 그런 말까지 쓰는데 그렇게 다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는 거는 인구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인구의 밀도가 높아진다면 모든 상황이 달라져야 돼. 도로의 폭도 달라져야 되고 기반 시설도 달라져야 되고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계동도 신고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강남은 신고가 나오고. 자, 우리가 한번 이 신고가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금 신고가가 사람들이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니까 이 신고가에 사는 거예요. 그 상품의 가치를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46억이면 월세 1,000만 원 내고 사는 거예요. 월세 1,000만 원 내고. 그리고 상계동에 12억이면 300만 원 주고 월세 사는 거예요. 12억. 그것도 한 28평 정도의 아파트인데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이다. 지난 그 9년 동안에 3배 가격이 급등한 가격이다. 이게 우리의 소득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의 가격인가라는 걸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 10년간에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해서 수입이 GDP가 늘어나서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지만
그 10년간의 그 경제 성장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 그것은 버블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너무 높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격 시점에 가능하지도 않은 그 기대감으로 또 신고가를 친다고 그것을 따라가서 잡는다. 그것은 말 그대로 불나방이 되는 거예요. 불나방.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신고가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막 블로그에서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 또 신고가 쳤다 그러면 또 그거에 또 혹해서 가서 또 사고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단타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나 불과 1개월 전에 한번 보세요. 떨어질 때 급매로 나와도 팔리지 않았던 게 바로 노도강이에요. 노도강. 응? 그때 가격을 받쳐준 사람이 있어요. 3억 떨어져도 안 샀잖아요. 2억 떨어져도 안 샀고. 자, 그런 시장에 지금 신고가 치고 가니까 또 따라간다? 그거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냐. 제가 앞이 보여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또 불나방에 대해서 불에 타 죽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지금 막 호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매물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주세요. 뭐 내가 지금 팔 계획이 있는 사람이니까 매물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내놨는데 호가도 올라가고 좋네. 자, 그러면 그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이게 바람이 불 때 손님이 오는 거지. 이게 바람이 안 불 때는 지금은 가격이 높은 상태잖아요. 손님이 안 와요. 바로 1개월 전에 그 상황을 봤잖아요. 바람이 불 때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매물을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매물을 보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세종시에서 봤잖아요. 그 국회의사당이 들어온다고 할 때 손님들이 뭐 개떼같이 왔잖아요. 자, 그럴 때 세종시 물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매물을 보류했어요. 안 팔았어요. 호가만 가끔 하나가 올라갔고. 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팔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낮은 가격에 팔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물건은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집단이 광기를 부릴 때 팔아야 되는 거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30년 된 노후 아파트가 어디에 많냐? 노원구에 제일 많아요. 지금 52%가 있다고 그러고, 도봉구에도 51%, 강남구가 적어요. 37%, 양천구가 34%, 송파구가 30%. 자, 서울에 30년 된 아파트, 그리고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도 이제 30년 된 아파트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대선 공약에서 용적률 500%를 준다고 그랬어요. 자, 용적률 500% 주면 말 그대로 이 아파트들은 가격이 다 올라가요. 왜냐면 여기는 입지가 다 좋잖아요. 다 역세권이고 인프라도 좋고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다른 그 신도시는 이제 뭐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떻게 그 250%에 맞게 설계된 도시에 용적률 500%를 다 줄 수가 있냐고. 그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줘도 문제가 되는 거고. 250%에 설계돼서 거기에 인구 밀도에 맞게 설계된 도시에 500%를 주면 거기는 문제가 생겨요. 교통의 문제, 그다음에 전염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뭐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용적률 500%를 준다는 것은 특수한 지역들, 예를 들어서 그 도시에서 핵심 중심 지역,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기존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도 다 그런 계획들이, 그런 정책, 그런 변경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실현하겠다라는 건데, 너무 그 대선 공약에 대해서 확대감을 갖고, 그리고 언론에서 재건축도 들쓰고있다고 하고, 그걸 모르는 불인이들, 일반 실수요자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또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불나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제 방송을 듣는, 한 PD의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이 한 PD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지역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시면 이번에 매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도하셔야 된다. 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한번 그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를 보면 부동산 유튜브들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깔끔하게 제작 잘하시고 좋은 정보도 주시는 분들 많은데, 뭐 그분들이 다 좋은 정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요즘 많이 구독하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일기 신도시 투자라는 거야. 일기 신도시는 다 투자처가 됐는데, 뭐 그래서 심지어는 뭐 중동에도 투자하라, 뭐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용적률 500% 상향하면 뭐 말 그대로 일기 신도시에 투자할 만해요. 뭐 평촌 같은지요. 다 투자할 만해. 그런데 그 공약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냐 이거요. 모두가 종상향 해줄 수 있냐 이거요. 제가 보기엔 그건 그냥 선동이다.
그냥 유튜브 제작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내용이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내용을 보고 일기 신도시에 투자하면 장기간 기다리셔야 돼요. 보초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속으면 안 된다. 설령 사고 싶다고 하면 부동산 그 대선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조금 비싸더라도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재건축이 또 들썩거리고 뭐 그것을 지금 뭐 부동산 인수위에서 모를 리가 없겠죠. 벌써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업무 보고를 받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서 새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과 이행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TF 팀장이 심고원 교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지난 좌파 정부에서 쓴소리를 많이 해서 좌파 정부의 눈에 가시가 된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좌파 정부의 문제점을 잘 알겠죠. 보수 정권의 부동산 정책 집단은 인재풀은 거의 전문가 집단이에요. 이번에 부동산 인수위에 구성되신 분들도 기존의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에요. 그동안 서울시에서 공급 대책 하셨던 분들, 그리고 국토부에서의 그 전문가들, 그리고 부동산 심기훈 교수들 다 부동산 전문가들이고 공급 위주의 정책, 민간 주도의 정책 방향을 가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보수 정권 안에서는. 보수 정권 안에서는 이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짜질 않아요. 짜질 않는다. 그러다 보면 속도 조절, 강한 정책, 그리고 현실에 맞는 정책, 실용주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대감을 갖고 불나방처럼 재건축 아파트에 뛰어든다. 이거는 거의 자살행위예요, 제가 보기엔. 자, 제가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극을 줘야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재건축 시장에 가서 물건 찾으러 돌아다니거나 그러지 마셔라. 오히려 손님이 올 때 고점에 패라. 지금 윤석열 당선인 그 인수위에서 지금 핵심 정책이 뭐냐면 250만 호 공급이 핵심이에요. 이 사람 벌써 이 좌파 정부와는 결이 틀려요. 자, 여러분 이제 3, 4년 뒤에는 미분양도 많이 나요. 예? 미분양 사면 되지. 뭐로 재건축 그 비싼 거 사냐고. 여러분 상계동에 가서 예를 들어서 8억의 아파트 5구짜리를 사면 여러분 그거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추가 부담금이 3억에서 4억이라고 그래요. 3억에서 4억. 그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몇 평의 아파트를 받을지 몰라요. 거긴 용적률이 아직 그렇게 낮진 않아요. 저층의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나중에 우리가 아파트를 받으면 몇 억에 받을 줄 모르고 몇 억의 수익이 날 줄 몰라요. 그리고 조그만 아파트들은 청산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조건 뛰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이러한 그 인수위에서도 이런 재건축 관련해서 들썩거린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장이 불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도 조절하고 수정 보완책을 내놓겠다라는 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인수위가 첫 국토부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시장 불안 대응을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언급을 했으니까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시장이 지나치게 불안해질 경우 공약 내용을 얼마간 수정 또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딩 한마디에 이 시장이 갈 수 있는 지금 시장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의 그 캐릭터를 보면 이게 확실한 성격이에요. 확실한 성격.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내가 공약한 거는 확실하게 하고 이게 문제가 되면 문제점을 자르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 여가부 문제만 해도 이거 폐지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거짓말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의지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사실 어떻게 당선이 됐어요? 부동산 민심의 폭발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서 부동산 시장이 더 폭등한다.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더 강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약을 수정해서라도 더 강한 정책을 나올 수 있다. 자, 이러한 그 당선인의 어떤 캐릭터 그리고 정책의 방향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인식을 안 하고 신문을 보고 또 들썩거린다니까 또 가고 또 블로그에서 부동산 선동하는 사람들이 또 신고가 친다니까 또 가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팔아라. 팔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현금을 들고.
그리고 지금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투자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이게 사이클상 어느 지점인가를 봐야 돼요. 지금 9년 차에 9년 차에 가격은 거의 3배 올랐어요, 여러분.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까지 다 올랐어. 지금 사이클상 고점이다. 자, 이 고점에 집단이 이 광기를 부리고 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9만 원대 어땠어요? 그냥 집단이 광기를 부리고 모두가 사러 갔잖아요. 그 월요일에. 그래서 9만 전자 찍었던 거 아니에요? 똑같다. 집단이 몰려오면 그것은 고점이다. 그리고 모두가 영끌어로 들어갈 때가 바로 고점이다. 자, 여러분 지금 영끌해가지고는 여러분 지금의 금리로 영끌해서는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내가 12억, 15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거기에 9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2.5%대의 금리와 지금 5%, 6%대의 금리는 틀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 자, 그런데도 집단 광기를 부리겠느냐 이거예요. 자, 고점에서 바람과 강기는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라고 해요.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단기간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자, 이게 시세의 논리예요. 시세의 논리. 그리고 그동안에 오르는 과정에서 에너지들이 다 소진됐어요. 그 에너지가 있었던 것은 초저금리 유동성인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오른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금리가 오르는 속도도 굉장히 가파라졌어요. 지금 매파의 의지대로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그 금융시장을 봐도 지금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금리로 영끌으면 그거는 그냥 바로 불나방에 대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다.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번 시장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해지면 윤석열 당선인의 워딩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 워딩 한 방에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